깊은 밤, 불이 꺼진 공장 안. 그런데 누군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서 부품을 나르는 건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이 요즘 빠르게 늘고 있어요. 공장에도 물류 창고에도 들어오죠. 그런데 이 로봇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움직일 힘, 즉 전기예요. 그런데 잠깐, 전기가 필요한 건 비단 로봇만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바꾸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 같은 걸 원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인공지능도 로봇도 전부 전기를 먹고 움직여요. 그리고 그 전기를 담아두는 그릇,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전기를 담아두는 그 그릇을 우리는 배터리라고 부르죠. 평소엔 별 생각 없이 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배터리가 지금 세상의 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옛날엔 석유가 세상을 움직였어요. 석유를 가진 나라가 힘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배터리가 넘보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배터리냐고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배터리를 먹고 사는 손님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손님은 전기차예요. 한동안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배터리도 같이 잘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전기차 판매가 갑자기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배터리 시대 끝났나 했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전기차가 잠시 쉬는 사이에 전혀 새로운 손님 둘이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손님으로요. 첫 번째 새로운 손님은 바로 인공지능 AI랍니다. AI가 무슨 배터리를 써? 쉽죠? 그런데 AI는 전기를 엄청 먹어요. AI는 거대한 컴퓨터 건물에서 돌아가요.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죠. 수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가니 전기를 빨아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엔 별명이 있어요. 정이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죠.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건물 하나가 통째로 삼키기도 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웬만한 도시 하나와 맞먹기도 해요. 그런 거대한 건물이 전 세계에 계속 새로 들어서는 중이죠. 문제는 이 전기 사용량이 시도 때도 없이 출렁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또 뚝 떨어지죠. 이러면 전력망이 휘청거려요. 그래서 옆에 큰 배터리를 둬요. 전기가 남을 땐 모아뒀다가 모자랄 땐 꺼내 쓰는 거죠. 이 거대한 배터리 창고를 이걸 ESS라고 부른답니다. 이 ESS 시장이 지금 폭발 중이에요. 2025년 한 해에만 새로 깔린 양이 4년 전에 11배에 달했어요.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죠. 돈으로 따지면 더 놀라워요. 전 세계 ESS 시장 규모가 2034년이면 800조 원을 넘어서요. 나라 예상급 시장이 열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새 손님 차례예요. 앞에서 잠깐 봤던 그 친구, 바로 사람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예요. 이 친구가 배터리판을 또 키워요. 로봇은 전기차랑 좀 달라요. 전기차는 큰 배터리를 바닥에 깔죠. 그런데 로봇은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그래서 배터리를 직접 메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큰 고민이 생겨요. 지금 로봇들은 금방 지쳐요. 유명한 로봇도 한번 충전하면 2시간 정도면 힘이 빠져버려요. 사람으로 치면 2시간 일하고 바로 뻗어버리는 셈이죠. 이래서는 공장에서 쓰기 어려워요. 더 오래, 더 가볍게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폭발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무려 1500배예요. 지금은 시작도 안 한 셈이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배터리를 먹는 큰 입이 셋이에요. 전기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이 셋이 동시에 배고파하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배터리엔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꽤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걸 알아야 다음 이야기가 풀려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 안엔 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 액체가 전기를 옮겨주는데 문제는 불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오래된 휴대폰이 뜨끈해지거나 배터리가 빵빵하게 부풀던 경험이요. 다 같은 약점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가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요. 휴대폰이든 전기차든 마찬가지죠. 그 불씨가 바로 이 액체 때문이에요. 약점은 그뿐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전기도 한계가 있고 추운 날엔 힘을 잘 못 써요. 충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사실 지금까진 그럭저럭 버텼어요. 그런데 로봇과 AI 시대가 오면서 이 약점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더 세고 더 안전한 게 필요해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게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아까 그 위험한 액체 기억나시죠? 그 액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대신 단단한 고체로 채워넣죠. 그래서 이름이 전고체랍니다. 고체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불이 좀처럼 안 붙어요. 끈적한 액체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좋은 점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같은 크기인데 전기를 더 담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로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요. 추위나 더위에도 더 잘 버텨요. 약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해결되는 셈이죠. 이런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전이 거의 끝나는 미래를요. 그게 이 기술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러니 로봇한테 딱이에요. 작고 가벼운데 오래 가니까요. 로봇의 좁은 몸속에 넣어도 더 든든하게 버텨주거든요. 그렇게 좋으면 빨리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어요.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나 만드는 건 돼요. 문제는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값싸게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빵 한 개는 누구나 구워요. 그런데 매일 100만 개를 똑같이 싸게 굽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누가 먼저 싸게 만드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승부처거든요.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선 2026년 지금을 경쟁이 시작된 첫 해로 봐요. 본격적인 무대가 막 열린 거죠. 많은 회사들이 목표로 잡은 시점은 대략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예요. 먼저 비싼 제품부터 조금씩 나오고 점점 우리 일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건 한두 해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에요. 10년에 걸쳐 천천히 커지는 구조가 바뀌는 변화거든요. 파도가 아니라 밀물에 가까워요. 파도는 한번 치고 빠지지만 밀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차오르죠. 이 산업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꽤 세요. 배터리는 한국이 오래 잘해온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국내 큰 기업들도 뛰어들었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고체와 ESS까지 같이 준비 중이죠. 세 가지 흐름을 다 잡으려는 거예요. 최근엔 로봇 회사들과도 손을 잡기 시작했답니다. 걸어다니는 로봇에 들어갈 전용 배터리를 같이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 쪽도 마찬가지예요. 북미에선 거대한 배터리 창고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요. 전기 출렁임을 잡아주기 위해서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걸어다니는 데이터 센터라고요. 그만큼 안에 기술이 빽빽하다는 뜻이죠. 자,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AI도 로봇도 또 전기차도 결국엔 한 곳에서 만나요. 바로 더 좋은 배터리라는 길목이죠.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만들기가 어렵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계획이 늦어지는 회사도 있죠. 실제로 기술력은 좋은데 공장을 못 지어 휘청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로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팁이 있어요. 언제 나온다는 말보다요. 어디까지 갔나를 보는 거예요. 시제품인지 진짜 양산인지 말이죠. 똑같은 시작이라는 말도 그 뜻이 조금씩 다 달라요. 구경시켜주는 시작인지 돈 버는 시작인지가 다르거든요. 그래도 큰 흐름은 분명해요. 세계가 조용히 이쪽에 베팅하고 있죠.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들고 전기 회사가 배터리 창고를 짓고 있으니까요. 어느 유명 전기차 회사는 잘 팔리던 차 생산을 멈추고 그 라인을 로봇 공장으로 바꾼대요. 그만큼 미래를 크게 본다는 뜻이죠. 사람 닮은 로봇 출하량도 올해 5만 대를 넘길 전망이에요. 작년보다 7배 넘게 늘어난 거죠.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셈이에요. 이런 로봇은 공장에만 있지 않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건물을 청소하고 안내도 하죠. 점점 우리 가까이로 오고 있어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옛날엔 석유가 시대의 밥이었어요. 이제 그 밥이 바뀌고 있어요. 저장된 전기가 새로운 밥이 된 거죠. 밥이 바뀌면 힘의 순서도 바뀌어요. 예전엔 석유 가진 나라가 강했죠. 앞으로는 배터리를 잘 만드는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나에게 될지도 몰라요. 기억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예요. 전기를 모아두는 ESS, 전기를 메고 다니는 로봇, 그리고 둘 다 바꿔놓을 전고체 배터리. 제목에서 단 하나의 산업이라고 했죠.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평소엔 눈에 잘 안 띄지만 세상의 바닥을 떠받치는 산업이죠. 화려한 건 늘 위에 보여요. 멋진 AI, 멋진 로봇처럼요. 그런데 그걸 떠받치는 바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옛날 금광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금을 캐러 다들 몰려갔지만 정작 꾸준히 돈 번 사람은 삽과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죠. 지금 AI와 로봇이 금이라면 배터리는 삽에 가까워요.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삽은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산업을 바탕이 되는 산업이라고 불러요. 큰 유행을 비교적 덜 타고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죠. 물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늦어질 수도 있고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죠.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큰 물줄기를 읽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실 힌트는 일상에도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로봇팔, 길마다 늘어난 전기차 충전소, 전부 같은 이야기의 한 조각이에요. 이제 길에서 그런 걸 보면 저것도 배터리구나 싶을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좀 더 재미있어지죠.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ESS 수요도 같이 커지겠죠. 로봇 쪽도 사정이 비슷해요. 일을 잘하려면 오래 움직여야 하고 오래 움직이려면 좋은 배터리가 필요하죠. 결국 또 같은 곳으로 모여요. 재밌는 건 이게 서로 도와요.
로봇이 늘면 공장이 더 돌아가고 공장이 돌면 전기가 더 필요하고 그럼 배터리도 더 필요해지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잠깐 주춤하더라도 큰 방향만큼은 잘 안 바뀌죠. 특히 이런 긴 호흡의 흐름은 시간을 두고 볼수록 또렷해져요.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변화예요. 바로 당장 내일 일이 아니라 몇 년 뒤를 그리는 사람 말이죠. 정리하면 지금이 묘한 시점이에요. 전기차는 잠깐 숨 고르는 중인데 그 사이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 새 불씨를 댕기고 있거든요. 예전엔 전기차 하나가 끌었다면 이제는 엔진이 셋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잠깐 쉬어도 나머지 둘이 밀어주는 구조죠. 그리고 그 셋을 한꺼번에 한 단계 끌어올릴 열쇠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전고체를 쉽게 떠올리는 법. 물병은 넘어지면 줄줄 새요. 그런데 젤리는 넘어져도 안 새죠. 액체를 젤리처럼 굳힌 거라 보면 돼요. 새지 않으니 덜 위험하고 단단하니 더 야무지게 채워요. 바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다만 단단한 젤리를 똑같이 수백만 개 찍어내는 건 어려워요. 모양도 두께도 일정해야 하거든요. 그 벽을 넘는 게 진짜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그 벽 앞에서 여러 나라가 경쟁 중이에요. 일본도 중국도 또 한국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죠. 같은 목표라도 길은 달라요. 어떤 곳은 안전을 먼저 잡고 어떤 곳은 값을 먼저 낮추려 해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죠. 앞으로 뭘 지켜보면 될까요? 시제품 공개 같은 말보다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진짜예요. 돈과 설비가 움직일 때가 진짜거든요. 배터리 안을 채우는 재료도 중요해요. 더 싸고 흔한 재료를 쓰면 가격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재료 연구도 치열하답니다. 재밌는 후보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바로 황이에요. 성냥 냄새 나는 그 흔한 황이요. 싸고 많아서 주목받는 거죠. 이렇게 흔한 재료를 쓰면 비싸다는 약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상용화 문턱도 낮아지죠.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쓰임새는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하늘나는 택시나 드론처럼 가볍고 강한 배터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변화의 흐름은 특정 제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기를 담는 모든 곳으로 번져나가는 큰 물결이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전기를 얼마나 잘 담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쓰느냐, 이 싸움이 다음 시대를 가를 거예요. 시끄럽게 광고하진 않지만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죠. 처음에 봤던 그 어두운 공장, 혼자 일하던 로봇 기억나시죠? 그 로봇이 지치지 않고 일하려면 결국 좋은 배터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작은 그릇 하나가 거대한 로봇을 움직이고 한밤의 도시를 환히 밝히고 시대를 바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줄이면 시대의 밥이 바뀌고 있다예요. 석유에서 저장된 전기로요. 그 중심에 배터리가 서 있죠. 배고픈 손님은 모두 셋이고 전기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이들이 가는 길은 결국 하나, 더 좋은 배터리라는 한 길이에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땐 화려한 주인공만 보지 마세요. 그 뒤를 조용히 바치는 것, 거기에 진짜 답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로봇이든 AI든 마주칠 때 그 안에 배터리가 보이실 거예요.